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 내용 천천히 뜯어보지요. 호 대변인님. 네.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논란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네. 제가 첫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먼저 언제인지가 안 나와요.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나눈 대화인지 안 나옵니다. 네. 자, 시간만 나옵니다. 오후 10시 50분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야심한 밤에 김 여사와 주고받은 내용이다 라면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여기 보시죠. 우리 오빠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나중에 들려드릴 거예요. 명태균 씨가 저희 취재진에게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연상되게끔 네. 다 이렇게만 제한된 정보를 주는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명태균 씨의 그 행태를 보면서 자기 안위가 최우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 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브로커, 뭐 장사꾼 이제 이런 이미지를 붙여왔는데 오늘도 바로 그런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문자가 공개됐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제일 처음에 느끼시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아마 대선 경선 때 초반인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자격으로 또 저런 부류의 사람과 저런 대화를 나누셨을까라는 것부터가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되셨는데 지금도 혹시 저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공적인 어떤 업무에도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과 또 뭐 증언들 같은 것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공개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국민들의 그 우려와 의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든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됐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사실 이 카톡 대화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날짜도 없고 그래가지고 처음 공개됐을 때 저부터 이거 좀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반응이 곧장 나왔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맞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저희 취재에 따르면 명태균 씨 본인도요. 여기서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대통령실도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다. 그리고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눈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이 오빠 논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따가지고 딱 그 부분만 언급하고 공개한 것은 명태균 씨가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렇게 했다. 좀 악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오빠라는 부분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친오빠를 언급하는 것이다라는 해명을 바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노려가지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의지했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했던 얘기는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일단 저 카톡이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입당 직전에 나눈 문자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점이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유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럼 이게 기존에 했던 해명들하고 결이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경선까지만 연을 맺었던 사이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연이 끊어졌다. 근데 입당 전 그 당시에는 선거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호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는 인정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저렇게 모호한 부분만 따서 한 거는 명태균 씨가 기존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자신의 그 얘기를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오빠라는 부분이 섞인 것을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사실을 짚을 거는 사실관계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거랑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겁니다. 선거에서 경선까지는 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배치되는 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 내용하고 맞닿아 있는 그냥 카톡이 하나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강석표 부위원장님. 네.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는 표현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과거에 서울의 소리 그리고 열린 공감 TV가 김건희 여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할 때요.
뭐라고 했냐면 나랑 인터뷰하면 안 된다, 김 여사가. 차라리 우리 오빠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때 열린공감TV 측에서 서울이 소리 측에서 이 오빠는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저희 통화 내용을 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요. 김 여사 친오빠는 정치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다. 오빠이길. 친오빠는 정치를 잘 모른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요. 결정이 아닌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김 여사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위법사항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오빠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실 이게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있는 언론과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것 중에 3가지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빠, 두 번째가 이준석, 세 번째가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는 저것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메시지가 확실하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의원을 끌어들인 것은 어쨌든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오빠라는 것을 어쨌든 명확하지 않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 메시지를 보고 곧바로 여기서 나오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명태균 씨가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 틀렸다는 어떤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곧바로 낼까 봐 저는 사실 그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